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두 명의 후보 차례로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후보 지금부터 전화로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충남 보령 서천 출신의 삼선 의원이죠. 김태흠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정권 탈환 승리하는 전략가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전략일까요? 일단 그 4월 7일 네. 재보궐선거에서 이 나타난 민심은 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무능 또 내로남불 폭정에 대한 저는 분노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구성하는 거 보니까 도로 친문당이 됐고 또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 소위 기존의 그런 노선을 변경하지 않겠다. 그렇게 저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희가 뭐 국민들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임하겠지만은 이런 기조 바꾸지 않는다면은 저는 모든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서 강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대결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결 모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야당의 책무 중에 제일 큰 책무가 뭐냐면은 여당의 그런 견제거든요. 네네네. 여당의 견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양보와 협치와 예.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협상이 되는 거지. 다수당이랑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한다 그러면은 네네. 저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네. 제1호 의안으로 좀 그러니까 그 내세우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 LH 그 사건이라든가 네.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했던 이런 부분들 특검을 요청할 겁니다. 특검 이 네. 문제부터 이제 제기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정치권 안팎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부배 문제도 제기를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이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87년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야 협치의 상징처럼 야당목이었어요. 예. 이건 불문법입니다. 음. 이것을 깨고 민주당이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단추 뭐 잘 끼워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다시 끼우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서 예. 들어주지 않으면은 뭐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예. 이 부분을 잘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제 맞상대는 윤호중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언론에서도 뭐 여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고, 네. 제가 함께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일단 그분의 품성이라든가 그분이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제가 이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소신이나 이런 또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집단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그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 도로 친문당이고 네.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장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어제 그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궁금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후 국정 내지 의정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모도와 민주당의 모도가 좀 다르다고 보세요, 의원님? 어느 부분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예.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약간의 어떤 미세한 좀 그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결국은 같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같이 왔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도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 1년은 미세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 보시는 거고요. 네네.
지금 그 의정 문제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민주당이 보선 패배 이후에 가장 먼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법률안도 지금 물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발의도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그 당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 부동산세, 종부세, 네. 이 뭐 기준 상향이라든가 또 재산세 완화라든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뭐 경감으로 해서 이런 관련 법안들을 저는 신속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부동산 3법이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 그 대표로 나온 분 또 정책의장 이런 분들도 뒤늦게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은 네.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 완화나 이런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도 인터뷰인데 김기현 의원께서는 국회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면은 네. 지금 정부가 제대로 지금 이 백신 수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네. 이 백신 불안 이 부분을 가짜 뉴스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모더나 이 최고 경영자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이 4천만 회분의 백신 공급 상반기가 하겠다 요란을 떨었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상반기가 지금 끝나가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50% 넘게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이나 슈퍼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네. 지금 백신이 남아도는 판에 우리나라는 지금 접종률이 3%도 안 돼요. 예.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국회가 정부만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은 비판이고 네. 또 노력을 기울일 것은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네네. 지금 일단 당 안에서 다시 사면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 당 안에서 계속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총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안 느끼세요? 사실은 저는 사면의 필요성은 저는 과거부터 갖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사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예. 그 죄의 유무를 떠나서 네. 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과거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이건 또 국격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죄의 그런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 또 통합적인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국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비춰질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유무 이런 부분을 떠나서 통합 네.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옛날 관례적인 그런 부분 또 국경 문제 여러 가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당 안에서 좀 다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좀 당의 입장 통일이 먼저 아닌가 이제 싶어서. 그 당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요구하게 되면은 네. 재해 유무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아니면 또 국민들께서 일부 국민들께서
이거 뭐 이 부분들을 곡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지 큰 틀 속에서는 같이 다 동의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 영남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이 외연을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이 계층 간,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지역적 이제 외연을 넓히려면 영남보다는 충청 출신이 원내대표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충청권이 이 과거 선거들을 보면 선거의 풍향계고 예. 또 이 중원을 장악해야 뭐 역대 선거에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같은 충청권의 성일종 의원은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 네. 충청 후보 영남 대표 이 구도가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건 당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언급하는 거 적절치 않다. 어. 그 이유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지표들도 보고 있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 정치 선언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연관해서의 뭐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연신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사리판 네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윤석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올 때 저는 우리가 자강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들어오셔서 이 11개월간 뭐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헌신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당내 그런 쇄신이나 이런 부분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노력했고 네. 또 이 서울시장 선거나 아니면 뭐 부산시장 선거, 이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또 승리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큰 공이 있는 분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애정의 표현이 담긴 저는 충언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네. 그분의 그런 표현 어투가 네. 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하지만은 저는 이 당을 위해서의 그런 충언이고 네.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정말로 새로운 생각 그리고 각오를 갖고 뭔가 이 당을 변화시키고 또 당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 네네. 하는 이런 전 충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